네, 안녕하십니까. 전천후 사나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본질,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뻘짓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에 다다르는 게 바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본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이거 뭐 뭘 보고 한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보세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해. 근데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한테 집을 사겠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아름아름 뭐 소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만 해도 아마 당시에 아무런 그런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뭐 주변에 뭐 소개나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집을 알아보고 구하거나 했겠죠. 이 사람도 집을 팔고 싶어 해요. B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도 팔고 싶어 하는데 누구에게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집을 사겠다고 하고 B는 팔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생겨난 거죠.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있더라. 너 판다고? 그럼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나한테 좀 뽀지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팔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싶어 하니까 이 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 중개업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처음 일회 공인중개사가 1985년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오는 어르신이 한 명 계세요. 그 어르신이 저희 사무실 올라오기도 힘든데 그 다락방 같은 그 저희 사무실에 그 사장님이 자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소장님이죠. 지금은 현업에서 일은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여기서 진짜 몇십 년 동안 진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동산 일한 만큼 했던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한 명 정도 있다고 했었나? 그 어르신도 나이가 많고 해가지고 이 소장님이 아무튼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세요. 연세는 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주 건장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뭐 부동산은 뭐 예전과 다르게 너무 힘들다. 너도 투잡을 뛰어라. 항상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동산 소장님이 실상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원래는 강사를 했다고 해요. 공법 강사를 했고 그다음에 협회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협회장. 뭐 자세하게 여기서 뭐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공법 강사를 했고 공무원을 하다가 협회장까지 했던 분이신데 지금도 여러 뭐 이렇게 네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뭐 단체하고 맨날 막 바쁘시고 뭐 돌아다니시고 뭐 늘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도 정말 건장하다.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진짜 날라다녔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그 소장님이 이 어르신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예전에는 어떻게 부동산 일을 했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그 자격증이 있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일회 자격증인데 이때는 되기가 사실 쉬웠다고 합니다. 이때는 자격증 따기가 되게 쉬웠대요. 근데 지금은 매우 어려워졌죠. 지금 메테지 30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연령도 많이 지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부동산 소장님이 이때는 일을 어떻게 했냐. 물론 이제 집을 중개해서 뭐 하는 것도 아름아름 있었대요. 그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합법화 돼가지고 나온 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맨날 노름 같은 거 엄청 하고 누가 집 산다 집 판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대출 고금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받고 거기서 이득을 챙겼다고 막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집 사고 팔고 이걸로 돈 해먹는 게 아니라 고금리 대출로 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받고 엄청나게 거기서 이득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띵가띵가 놀고 안에서 뭐 담배 피고 도박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식이 되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합법화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봐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5년대 1회차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전에는 진짜 공인중개사 하기가 정말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오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얼마에 파는 것, 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조율만 잘하면 그 안에서 진짜 집 한 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마진을 챙겨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 소리를 들었던 게 아마 뭐 이러한 뭐 연유가 아닐까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때 소장님이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사실 부동산 중개는 너무 힘들다. 왜냐면은 부동산 뭐 법률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계속 개정돼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같이 좋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법은 어떻게 봐봐. 네가 한번 봐봐라. 전부 다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좋게 좋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때려잡는 식이다. 뭐 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때려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개법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조지는 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저희가 최근에도 개정이 계속됐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 숨통이 조여 온다는 것을 이 소장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상권에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진짜 모르는 건물주 분들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혹시 여기 건물주 아세요? 기다려봐라. 전화 때리세요. 전화 때렸는데 네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아버님 계세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가 좀 이따 와요 진짜로. 그러면은 아버님 그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연락 좀 안 돼요?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슬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슬픈 거 있죠. 그 당시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모르는 건물주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다 알아. 그래서 저한테 매물도 진짜 많이 줬거든요. 근데 자기 건물도 갖고 계시고 이제는 뭐 돌아다니면서 이쪽 부동산 가서 뭐 근황 듣고 저쪽 부동산 가서 근황 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그냥 여러 잔 뭐 밥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게 권리금 장사해라. 그다음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중간에서 마진 챙겨 먹어라. 그런 얘기 해주셨고 그다음에 요즘은 힘들다. 부업해라. 중개사법은 조지는 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이 사실 좀 맞진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최대한 길을 좀 들어서 한번 들어보려고는 했습니다. 이 소장님이 있던 상권이 제일 번화가인 상권이에요 사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가시는
하시는 분도 많고 이분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주는 어쨌다 저쨌다 빚이 많다 이제는 뭐 무너질 때가 됐다 뭐 이러면서 진짜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마워가지고 매번 오실 때마다 커피랑 뭐막 튀김 같은 거 이렇게 사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겸사겸사 뭐 예전에는 뭐 이쪽이 어땠니 저쨌니 저 건물주는 어쨌니 저쨌니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 이야기하면서 뭐 저 건물주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면은 이 소장님이 진짜 저한테는 보물단지나 마찬가지죠.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 부동산 영업하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저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기존에 요 상권에서 잘 놀고 먹었던 사람들이 거의 90%는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재미를 많이 봤대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뭐 권리금 가지고도 장사 진짜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오픈돼 있잖아요. 정보가 오픈. 권리금, 작업, 그거 잘못하면 진짜 사기꾼 소리 들어서 진짜 멱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소장님들이 재미를 봤죠. 사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이득을 챙겨가서 갔죠.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소장님들 중에서 막 눈에 띄게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소장님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흐름을 좀 같이 따라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예전과 달리 이제 몰락의 시대로 간 거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 약간 센스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도태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두각이 없다. 열심히 하면 사실 두각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상권에서. 근데 두각이 없다. 그럼 뭐 하시냐? 슈퍼를 겸용한다. 그냥 반부동산쟁이. 근데 부동산 일은 거의 안 한다. 거래가 거의 없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계속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중간에 뭐 네가 뭐 장사를 잘 만들게 해가지고 권리금을 팔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부동산 중개업으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저는 약간은 마케팅이 조금이라도 돼가지고 손님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님 맞추기도 힘들고 점점점 이게 힘들다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는데 아무튼 이 어르신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고 오면은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항상 거울을 보고 자기는 이제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계속 불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어렸을 때 뭐 유도 같은 걸 해가지고 덩치가 굉장히 좋고 나이대에 비해 가지고 정말 건장하세요. 그러니까 왕년에는 진짜 잘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굴도 훤칠하시고 아무튼 그 풍채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진짜 잘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진짜 열심히 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 힘들다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지가 않고 뭐 다른 부동산을 가면 계약 거의 다 못하고 뭐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할 정도로 어떤 소장님은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썼다면서 네가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자주 아무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보의 오픈 온라인 세대가 이제 넘어오면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오픈이 굉장히 많이 돼버렸습니다. 맞죠? 어느 위치에 부동산이 나와 있는지 전부 다 알았어요. 근데 이 광고를 올리는 것은 일단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돈 주고 올리죠. 이 정보의 오픈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사실 원래 네이버가 이전에는 이런 지도 기반이 아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목록 위주였어요. 이때는 괜찮았습니다. 이때는 괜찮았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네이버도 이런 목록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로 변형되면서 어느 위치에 물건이 나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완전 오픈됐다. 자세히 찾아보면 여기 무슨 공원이 있고 이 파리 바게트 옆에 다 찍혀져 있어. 이 아파트도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옆에 건물이 나왔고 자세히 확대하면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동산끼리 예를 들어서 이거 A 부동산이 올렸으면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찾아가서 저희도 부동산인데 매물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하나 올려요. 그럼 2개가 되고 또 올려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2개도 올렸네. 여기는 42개잖아. 여기 20개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부동산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오픈됐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광고를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 또 따가니까. 그럼 이게 1이잖아요. 그럼 2가 돼요. 2가 되면 3이 되고 또 누가 와서 찾아오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오픈돼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 뭐가 문제냐? 오케이 이 중에서 경쟁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고 이러면은 뭐 부동산에서 계약할 수도 있죠.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자, 저 부동산 끼고 하겠어요? 어딘 줄 아는데? 빠꼼한 애들 직거래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아깝잖아. 그러니까 가서 직거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냥.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 금액도 다 나와 있어 지금은.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하면 되잖아요. 네. 빠꼼한 애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뭐 엄청 물어봐. 사장님 무슨 가게 나왔죠? 알겠습니다. 저는 끊고 가가지고 그 다음 되면 계약돼 있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 돈 주고 다 올리면 남 좋은 일 한다. 남 좋은 일 시킨다. 계약한 사람 누구냐? 순수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빠꼼한 애들 안 해. 그나마 이제 부동산 끼고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 후려쳐가지고 엄청나게 좀 부동산 중개업자들 좀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끼곤 합니다. 근데 100만 원 깎아주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한 30만 원 깎아버려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 그래야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긴 한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오픈되어 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 개판돼 버렸다.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 부동산 중개업의 본질이죠.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하고 B라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떠한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들이 오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있어야 될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미 그 본질을 잊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결론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동산이 숟가락으로 옮고 있다. 숟가락. 본질적인 부분은 이미 벗어났다.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네.
지금 아무래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아직까지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좀 찝찝하고 큰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낀다는 아직 그런 개념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가 오픈되어서 그런 그 부동산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지 사실은. 저런 경우에는 뭐 다른 부동산 아는 부동산 한 다리 건너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갖다 붙여버린다고 그냥. 아, 나 저기 나온 거 아는데 내가 금액 다 해놨어. 네가 좀 계약 썼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일은 일대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저런 광고도 전부 다 돈이고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도 다 돈인데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밸런스는 엄청나게 깨져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업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 계약시켜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법의 규제도 빡빡해지고 그렇고 있는 반면에 본질적인 부분에서까지 벗어나 버렸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부 다 서로가 경쟁이야.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지 않아요. 제가 최초로 이야기했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는데 이게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그 힘을 다 딴 사람들한테 줘버렸고 말았죠. 직방 다방 나올 때도 이미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이미 그 플랫폼 다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서 돈 엄청나게 퍼붓고 일을 해야 되고 네이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기반으로 되는 순간부터 딴지를 걸었어야 돼 실상은. 근데 그렇지 못했지. 이미 다 지금 점유율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야기하면 저게 됩니까? 안 되지. 초장에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이미 늦어버렸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늦잖아. 직방도 엄청나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미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한 방 만들면 뭐합니까? 이미 점유율 다 뺏겨버렸는데 마케팅 싸움에서 이미 져버렸는데 사람들은 뭐 한 방을 모르는데 직방밖에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센스 있게 얘기를 좀 했으면 이 부동산도 할만한데 사실은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미 끝이 났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힘들다. 앞으로 그래도 부동산 중개업은 아직까지는 갈 거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사도 많고. 근데 진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지, 어떻게 내가 일을 나갈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앞으로 또 들어올 사람들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